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6월 6일 목요일 121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저는 조은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제22대 국회가 어제 개원을 했습니다. 네. 이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는데요. 이런 식의 이제 주목받는 게 역시 1호 법안.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가장 먼저 발의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은 강원도에 있는 이제 국회의원 8명 계시잖아요. 이 8명이 어떤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부터 살펴봐야겠죠? 그렇죠. 우리 원주시 갑에 박정아 국민의힘 의원, 이제 재선 의원이 됐는데 첫 번째 법안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냈습니다. 이제 이른바 지역인재 육성 법안인데 이거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던 얘기예요. 그 공공기관이 이제 소재한 지역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더라도 만약에 이제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제 대학을 다니면 그 지역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원래 지금은. 네. 그렇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에 예를 들어 원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공공기관들이 13개 있나요? 그렇죠. 한 13개 있죠. 네. 그래서 13개 공공기관에 이제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면은 이제 의무 채용 적용이 돼서 지역 인재로 혜택을 받는데 네네. 이제 국인시처럼 지역에서 고등학교, 초중고 다 나왔지만 대학은 이제 수도권으로 가버리면은 이렇게 돌아오더라도 지역 인재가 아니다. 안 되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 채용으로. 맞아요. 그리고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어쨌든 뭐 지역 인재 지금 이 현행 법이 맞다고 했지만 이제 국인 씨는 바뀌길 원했잖아요. 맞아요. 나도 지역 인재가 되고 싶다. 네. 내가 초중고 다 나는데 왜 지역 인재가 아니냐. 확대해줘야 된다. 네, 그런데 박정아 의원이 딱 거기에 맞는 국인 씨 얘기를 들었는지. 그러나 요구사항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안은 공공기관 소재 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해도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대상에 포함해주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은 조국인도 지역 인재가 될 수 있다. 바로 그런 법안인데. 뒤늦게 그렇죠. 혁신도시 취업을 준비해봐야 될지. 네, 맞아. 뭐 마음에도 없는 말. 약간 좀 억텐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박정아 의원이 하도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최근 여론을 좀 반영한 법안을 내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좀 관점에 따라 다른 문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 인재 채용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대학을 살리는 데도 어느 정도 좀 의도가 있다, 취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이것을 지역 대학 플러스 어떻게 보면 수도권 대학을 나온 사람들까지도 지역 인재에 포함을 시켜준다면 결국에는 지역 인재 이 지역 대학을 살리자는 취지는 훼손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해서 개인적으로는 이 개정안이 조금 좋은 옳은 방향인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구인 씨는 어쨌든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맞아. 저는 조금 더 어쨌든 이런 다른 대학 시절에 다른 지역에 갔던 학생들이 다시금 지역에 올 수 있는 좀 계기로 좀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렇죠. 생각을 이거는 했었죠. 뭐 지난 방송 때 저희가 또 토론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방송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원주시 의뢰에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제 이번에 3선이 됐죠. 송기현 의원은 사실 저희 이제 방송에도 총선 때 이제 나와주셔가지고 얘기했던 게 이제 소상공인 살리는 어떤 법을 많이 발의를 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지금 1호 법안으로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냈습니다. 이른바 소상공인 보호법 내겠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제 정부의 대출 자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세액 공제 확대 등을 이제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런 걸 이미 예고한 바 있고 공약집에도 이제 담겼었죠. 민생 관련 이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그렇죠. 뭐 아마 여기에는 안 담겨 있는데 뭐 간이가세자 뭐 그 기준을 좀 더 높이 상향한다든지 아마 그런 것들도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맞아요. 특히 뭐 송기현 의원은 또 입법 성과가 또 좋은 편이었습니다. 야당 의원 치고는 또 네네. 지난 국회 때. 이거 저희도 필요한 법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참 뭐
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이런 소상공인 대상의 뭐 이자 2차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운영자금 지원 이런 걸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이 좀 개인 사업자 대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법인은 포함이 안 되는구나. 네. 기본적으로 법인을 이제 이런 보호가 필요한 좀 소상공인까지는 보지 않는. 네. 근데 또 원주가 뭐 이렇게 협동조합이라든지 또 사회적 경제 영역에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규모감이 있는 법인이라기보다는 되게 소규모의 법인인 경우가 많아서 거의 뭐 5인 미만 그죠 사업자인 맞아요. 경우가 많죠. 네. 법인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혜택이 또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런 걸 받지 못하는 약간의 사각지대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런 맹점이 또 있군요. 네. 물론 이 법은 어디까지 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추측컨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사업자만 대상일 것 같긴 한데 아마 그럴 것 같아서 앞으로 네. 법을 하는 가운데서 좀 그런 좀 더 커버리지가 좀 넓어질 수 있는 범위가 네네.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개인적인 바람은 그리고 생기네요. 이게 예전에는 뭐 사회적 경제 영역의 예산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 사각지대를 좀 메꿔줬던 게 있었는데 사회적 경제 예산이 대폭 좀 삭감되고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거죠. 사회적 경제에 네. 관련한 법안을 이렇게 내겠다 하는 분은 지금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고요. 자 이제 춘천으로 넘어가 보죠.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번에 재선 의원이 됐습니다. 역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냈는데 아까 박정아 의원은 지역인재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 허영 의원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시청이나 이제 도청과 뭔가 국책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협력 사업을 많이 하는 어떤 대학들 또는 협력 기관 여기에 얼마나 이제 접근성이 좋으냐 네네. 이런 걸 이제 2차 공공기관 이전할 때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인구 감소나 접경지 등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에 대한 좀 형평성을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이거 다분히 강원도를 의식한 그리고 또 특히 대목이죠. 춘천, 철원, 화천, 양구를 거의 그렇죠. 지칭한다고 봐도 접경 지역에 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도시재생혁신지구,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산업담지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 대상지와의 이제 연계성을 이제 포함한다는 건데 춘천이 아마 지금 기업혁신파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계성을 또 네.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간 뭐 춘천이 지역구니까 좀 춘천을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좀 법 개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왜냐면은 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 혁신도시 있는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뭐 의견도 있기 때문에 원주와 또 춘천에 이 보이지 않는 2차전인가요? 네. 다시. 그리고 이제 원주 입장에서도 어쨌든 원주가 이미 인프라가 잘 돼 있으니까 이미 인프라가 돼 있는 데다가 더 효율성 있게 집적을 시켜야지. 또 딴 맞아요. 데다가 이거 네. 지어놓으면은 괜히 분산해가지고 어느 곳 하나 시너지를 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원주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반면에 춘천은 또 원주냐? 우리 춘천에 도청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주냐? 그렇죠. 이렇게 될거 그래서 아닙니까? 이렇게 뭐 행정기관과 뭐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은 곳, 뭐 맞습니다. 이런 접근성 네.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게 아닐까. 그런 게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싶고요. 하여간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쨌든 2차 공공기관 이전, 뭐 제2차 혁신 도시 이거를 이제 50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겠다고는 하는데 이거 사실 저희가 뭐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뭐 진전이 없습니다. 맞아요. 뚜렷하게 뭐 구체화되는 게 없어가지고 총선 전에 네.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엔 총선 이후로 미뤄졌고 지금 총선 이후에도 뭐 이야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니 이러면 또 약간 지방선거 다음 지방선거 때가 또 좀 약간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이제 한 2년 남아가거든요. 네. 그러면 또 2년도 안 남게 되면은 이것도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추진이 될지 국회에서 어쨌든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을로 가면요. 한기호 국민의힘 국회의원 4선이 됐습니다, 이번에. 이 한기호 의원은 총대를 맺습니다. 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대표 이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강원도 정부의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더 큰 권한 이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개정안으로 모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교육도시 또 특화 산업단지 지정 권한을 이양을 하고요. 강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또 조성을 하고 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확대하고 뭐 이런 하여간 더 달라. 네. 우리 강원 스테이트 더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네. 김진태 도지사를 포함한 하여간 염원이 담긴 그런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초안을 보면은
대 과제가 있고요. 114개의 조문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많아요. 하여간 지난번 2차 개정안도 많아가지고 뭐 중간에 커트가 많이 됐잖아요. 이번에도 초안에 많이 담갔어요. 얼마나 통과될 수 있을지. 얼마나 살아남을지. 네. 역시 중앙부처와의 권한 조율이 관건이 될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뭐 환경부라든지 그쵸. 행안부라든지 전통적으로 또 반대하는 어떤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풀어주면 안 된다. 근데 강원도는 풀어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어쨌든 22대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좀 현역들이 다 당선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선수가 하나씩 네. 늘어나면서 중량감이 높아졌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네. 8명을 다 합치면 뭐 24선이야. 뭐 굳이 그런 산수계산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힘이 더 실렸다. 소수 정예다. 그렇지. 이 말이죠. 8명이지만 힘은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더 세졌으니까 중앙정부와의 이런 협상력도 좀 커지지 않았겠느냐.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지 않겠냐. 네네. 이런 기대감도 지역 정치권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압도적인 지금 여대 야수 구조, 여소 야대 구조잖아요. 지금 맞아요. 국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만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야당원도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여야 공동 대표 발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기호 의원이 이제 여당 몫이고 야당에서는 지금 이제 송기현 민주당 의원이 이제 공동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릴 예정입니다. 네,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송기현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협력을 되게 적극적으로 좀 하는 편이라서 그렇죠. 네. 아마 뭐 8명 의원이 다 이름은 올라갈 텐데 이 발의자의 대표 발의자로는 또 이제 송기현 의원이 또 3선이니까. 그렇죠. 네. 총대를 같이 매주는 거죠. 요 관련해서는 모레 안 그래도 이제 강원특별법이 드디어 이제 시행이 되거든요. 작년에 네네. 통과된 게.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어떤 내용이 이제 또 3차 개정안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강릉으로 넘어가 볼게요. 강릉은 역시 이제 권성동 왕국 아닙니까? 네.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야. 강원 최다 선인데요, 지금. 권성동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뭐 지역구 현안과도 이제 관련이 있고 뭐 강원도의 네네. 현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른바 이제 공룡선거구. 지난 이제 총선 때도 6개 시군을 하나로 묶는 그야말로 강원 북부특별자치도를 우리가 먼저 만들 뻔했다. 가로로 횡단을 했어야 할 뻔. 그러니까 뭐 서울의 뭐 몇십 배, 뭐 몇백 배에 달하는 그야말로 이 선거가 탄생할 뻔했던 것을 막자 이런 취지죠. 그래서 이제 공룡선거구 획정 기준을 개선을 하는데 골자는 한마디로 이제 선거구로 획정할 때 농산어촌의 이제 대표성을 반영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게 사실 지금 현행법에는 있어요. 근데 이게 막 강제성이 없는 거죠. 막 딱히 무게감이 없는 조항인 거야. 네네. 그래서 이것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이제 선거구 제2, 그러니까 제대로 다시 획정을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때 이 사유로 넣을 수 있게 해달라. 농산어촌 대표성 왜 반영 안 했어요? 이거 다시 획정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조금 더 무게감을 가질 수 맞아요. 있게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런다고 될 게 아니거든요. 이 문제가. 내가 봤을 때 그쵸. 공룡선거구를 막을 수 있는 네. 게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인구 비례를 2대1로 뒀잖아요. 상한선과 하한선의 기준을 맞아요. 인구 네. 편차를 2대1 안으로 맞추라고 했으면은 국회의원 정수가 지금 300명인 가운데서 아무리 잘 짜더라도 권성동 의원이 직접 짜더라도 과연 공룡선거구를 막을 수 있겠느냐. 그쵸. 네. 왜냐하면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뭐 전북, 호남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경북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고 인구 감소 지역들은 이 공룡선거구에 다 노출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쵸. 의원 정수가 그대로인 가운데서 결국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선거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인구가 줄어드는 곳은 선거구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뭐 간단한 또 산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역에 따라서 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가불병정 뭐 이게 계속 늘어나요. 그렇죠. 엄청. 그렇다고 네. 거기를 안 늘려줄 수도 없는 거죠. 인구 편차를 맞춰야 되기 네네. 때문에 그게 대의제에 또 맞는 거기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막 이래 복잡하게 뭐 획정 기준을 개선하고 이럴 게 아니라 그냥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됩니다. 맞아요. 국회의원 수를 우리 인구에 맞게 우리 이제 5천만이니까 그래도 10만 명당 한 명씩은 대표할 수 있도록 해서 뭐 당장 500명 해라 뭐 이건 아니지만 저는 뭐 500명까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300명이 너무 적다. 그쵸. 적어도 한 400명 뭐 이 정도로 하면은 공룡선거 문제가 왜 발생하겠습니까? 그럼요. 인구에 맞춰서 시군 18개 시군별로 뭐 한 명씩 다 줄 수도 있는 거지 의원을. 근데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 국회 풍경을 보더라도 너무 여유롭게 앉아 계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의석수 간의 거리가. 그래 떨어져 있으니까 사이도도와 멀어지는 거 같아. 맞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잖아. 아니 조금 더 서로 가깝게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뉴스
보면 외신 보도 보면 저 영국 의회 같은 경우는 아주 뭐 촘촘히 앉아가지고 거의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어깨를 함부로 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도 가까워지고 네. 단합도 잘 되고 뭐 그건 검증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좀 더 촘촘하게 의석을 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의석을 좀 늘려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그게 안 된다면은. 결국에는 뭐 중대선거구제 뭐 이런 걸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거는 그거대로 또 지역 대표성이 약화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좀 의원 정수 확대는 이루어져야 된다. 요새는 국민 여론도 많이 또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의원 정수 확대하면 야 이거 지들 좋다고 하는 거 아니야? 특권이나 뭐. 근데 요새는 많이 여론이 또 완화가 돼가지고 그래 의원 정수 늘리는 게꼭 특권을 강화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특권을 약화시키는 거일 수도 있다. 특히 약간 그런 선거구가 커지는 지역에 사는 분일수록 또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권성동 의원은 지금 체제 하에서 어쨌든 변화를 지금 피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얘기하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 이 K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예전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성군의 이철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번에 3선 고지에 올랐어요. 역시 지역구 현안인 이 폐광 지역 문제에 발맞춰서 폐광 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고요. 여기와 맞물려서 조세 특례 제한법도 이제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폐광 지역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폐광 지역은 지금 뭐 강원랜드도 있고 뭐 카지노를 어쨌든 허용해 주기도 하니까 이제 면세점까지 좀 허용을 해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폐광 지역 면세점에서 파는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런 간접세를 면제해 주자라는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확실히 약간 관광이나 이런 쪽에서의 접근을 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강원랜드 갔다가 면세점도 들르고 뭐 이렇게 좀 해보자라는 건데 근데 결국 지금 폐광 지역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또 김정호 기자 모시고 이 폐광 지역의 문제 아마 태백, 삼척, 뭐 정선 뭐 이런 문제들을 다뤄봤었는데 지금 어쨌든 저기 장성광업소도 없어질 것이고 삼척에 있는 지금 광업소도 이제 없어질 예정인 거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제대로 안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사실 뭐 카지노 허용해주고 면세점 허용해주고 이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뭐 그렇다고 화끈하게 뭘 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이 뭔가 할 수 있는 뭐 지금 여력이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의 즉자적인 대안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약간 봤을 때 강원랜드를 통해서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거를 좀 확인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 그렇게라도 해줘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 거죠. 심지어 이제 강원도도 좀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강원랜드에 대한 규제도 좀 더 풀어줘야 된다. 뭐 영업시간이라든지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근데 언제까지 카지노와 뭐 이런 면세점이나 이런 걸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제대로 된 좀 근본적인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원 방책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저는 그것도 좀 아쉽다. 그러니까 뭐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걸 좀 발휘를 해본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한 뭐 제가 뭐 찬반 입장을 따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사정은 있다. 폐광 지역이. 그런 맥락을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이어서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의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번에 3선이 됐습니다. 역시. 이분도 강원특별법 개정을 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한기호 의원의 법안과는 별도로 낸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설악권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여간 설악권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군사지역, 절대농지, 보전임지 규제 뭐 이런 걸 풀어줄 수 있는 군사, 농림, 산림 규제를 해소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3대 규제. 그러니까 뭐 설악권도 규제가 많다 하고 뭐 많이들 주장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거기를 좀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 풀어달라는 거죠. 와 이렇게 약간 지역 핀포인트 규제 완화 법안도 나오네요. 이거 뭐 별도로 낼 게 아니라 근데 아까 그 한기호 의원 법안하고 합쳐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요. 물론 뭐 논의 과정에서 병합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의 어쨌든 또 지역구로 의원으로서의 좀 책임 있는 모습을 강조하고 싶은 건지 따로 내셨습니다. 지역구 시민들에게 좀 더 어필하고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근데 제가 볼 때 좀 묻히는 느낌이 있어요. 다들 언론의 초미에 관심 타는 저 한기호, 송기호 의원의 그 법안이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었는지는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렇게 규제를 다 풀어주는 게 좋은 건지 뭐 모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만은 의아한 지점이 있어요. 자, 이어서 우리 또 이웃이기도 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의 유상범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재선이죠 이번에. 이분도 이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뒀는데 이른바 산림 이용 지능 세트 법안을 발의하겠다. 그래서 초지법, 국유린 경영법, 토지 보상법을 개정하겠다는 건데요. 강원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되면은
산림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산림 이용 지능 지구라는 걸 이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각종 뭔가 산업 개발이 가능하게끔 길을 열어주는 건데 이게 이제 강원특별법에는 명시돼 있지만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은 관련 법안도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림 이용 지능 지구에 시설 혹은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국유림에 대해서 처분 혹은 사용 허가를 허용할 수 있게 하고 또 현행법상 토지 수용이나 사용이 가능한 사업에 한해서 강원특별법에 따른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하자 이 조문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풀어주자는 겁니다. 네. 이 산림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 개발할 수 있도록. 안 그래도 이제 유상범 의원은 산림 이용 지능 지구를 지정해서 백두대간을 활용한 대규모 관광 휴양 단지를 조성하겠다 공약한 바도 있거든요. 네, 우리 강원도의 산점들을 다 개발해야 된다. 개발해서, 언제까지 네. 우리가 이렇게 보존만 할 겁니까?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관광 자원으로 써야 될 거 그럼요. 아닙니까? 케이블카도 만들고 그렇지. 리조트도 만들고 이 기조가 여당의 기조가 다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네. 모레 이 얘기도 또 다뤄볼 거예요. 지난번 케이블카 때도 뭐 실컷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니 저는 근데 확실히 이런 법안들을 봤을 때 산림과 관련된 법안이 되게 촘촘하게 많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느끼게 생각보다 되겠는 것 같아요. 규제가 많이 돼 있어요. 네. 물론 이렇게 규제가 많다 보면 또 규제가 아주 물론 디테일한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시대에 따라서 좀 낡은 규제가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네. 현실과 안 맞는 불필요한 규제, 탁상 공론과 같은 규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핀포인트로 잘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렇게 야 우리 규제 다 풉시다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돼버리면은 네. 이때다 하고 그냥 필요한 규제까지 다 해제되는 상황 우리가 그쵸.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우려가 돼서 좀 법안 심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초지법이나 국유림 경영법, 토지보상법 자체를 좀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물론 강원특별 뭐 법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곳 외에도 다른 지역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도 네.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런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권 단체의 개입도 우리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런 네. 것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관건이 되지 않을까? 올해 심사 과정도 잘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근데 유상범 의원은 원래 1호 법안으로 얘기했던 거는 그동안은 이제 농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이었어요. 이게 이제 계절 근로자 제도를 개정해서 이주 노동자를 더 폭넓게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지금은 뭔가 이 계절 근로자를 쓰는 것도 좀 제한이 있잖아요. 시기도 그렇고 뭐 네네. 비자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걸 아마 좀 더 풀어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인 방안까지 아직 보도된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거는 뭐 또 낼 것 같긴 합니다. 1호 법안은 아니더라도. 네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주 노동자 문제도 이것도 참 따져볼 문제가 많은데. 맞아요. 이건 뭐 또 농업이나 어업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돌봄 영역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죠. 굉장히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기 그리고 때문에. 이게 폭넓게 풀어주는 게 거의 다 사용자의 관점이잖아요. 그쵸. 이주 노동자의 이 권한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단 말이에요. 여당에서는 맞아요. 특히. 네. 그러니까 이런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얼마나 또 챙겨주는 법안인지도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로 앞으로 얘기할 지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8명의 의원의 1호 법안을 살펴봤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총평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대체로 다 우려되는 법안밖에 네. 없다. 아니 왜냐면은 그 송기현 의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의원들의 법안이 개발을 위한 어떤 그 제도를 개선하는 그렇죠. 제도를 바꾸는 이런 법안들이어가지고 대부분이 지금 강원특별법 관련된 어쨌든 네네. 법안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늘 강원특별법 얘기할 때는 뭐 뭐래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항상 이렇게 우리도 잘 살아보세가 왜 되느냐 자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규제를 했으니까 이제는 좀 풀어달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규제를 지켜왔으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그게 개발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으로 좀 뭐 추가 지원을 해주던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다 풀어달라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지점이 있어요. 마치 약간 70년대 경남의 모든 자원들이 몰아져서 거기를 막 굉장히 개발이나 산업이 활발하게 됐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강원도를 맞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상황에서. 근데 왜 그런 식의 패러다임만을 지금 갖고 계속 법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아쉬운 지점이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 네. 뭐 저도 비슷하고요. 뭐 그나마 그래도
기대되는 거 뭐 꼽아보면은 저는 역시 뭐 어쨌든 지역 균형 발전이 22대 국회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허영 의원의 이런 어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좀 촉진하는 네네. 좀 법안은 필요하지 않을까. 법안의 뭐 세부적인 내용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만은 너무 지금 정부가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이런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만 하지 맨날 뭐 실제로 하는 게 없으니까 이런 게 22대 국회에서는 좀 견인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춘천의 2차 공공기관 근데 춘천도 어느 정도 돼야죠. 네. 뭐 원주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뭐 하더라도 저는 원도심 쪽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니까 원주로 이전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은 어쨌든 기존 방곡동의 시너지를 위해서 방곡동에 좀 둬야 되는 게 아니냐 싶은 말씀도 하신다면 저는 원주 안에서의 균형 발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많잖아요. 민간 기업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좀 원도심 쪽에 이전을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고 아마 춘천이 원도심 쪽 이전을 뭐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뭐 원래 혁신 도시가 없으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거기는 또 원도심에 많은 곳들이 이미 집약되어 그렇죠.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또 그런 기관들이 약간 시 외곽으로 이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또 그렇죠. 한편으로는 그런 공간들의 이런 그 공백을 메워야죠. 공백을 메우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법들은 좀 그렇게 막 가슴 설레게 하는 두근두근대게 하고 막 기대되는 법은 솔직히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로 우려가 돼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네. 아니 근데 뭐 송기현 이런 뭐 소상공인 보호법 뭐 이런 것도 필요하죠. 맞아요. 네, 다 필요하고요. 네. 뭐 디테일한 지점은 다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사실 뭐 저 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지금 저 여야의 지금 1호 법안 가지고도 이건 대치가 심하잖아요. 맞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지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이제 발의를 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1호 법안이라는데 뭐 거의 뭐 31개의 법안을 다 묶어가지고 무슨 민생 법안 뭐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내놨단 말이죠. 그것도 참 웃기던데. 뭐 1-1, 1-30명. 그러니까 그게 1호 법안이 맞나? 그래 뭘 하겠다는 건지가 이제 눈에 안 들어오는 거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민생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민생이 1호야. 근데 너무 모호하니까 오히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있는. 그러니까 좀 이번 국회도 녹록치만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작부터 또 반쪽짜리 개헌이 돼가지고. 맞아.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 개헌을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국민의힘과 지금 원 구성이 지금 여야 협상이 틀어지면서 국민의힘은 이제 피켓 시위를 했죠. 하여간 22대 국회 뭐 바라는 점 있으세요? 마지막 마무리 차원에서? 저요? 네. 저는 또 얘기했듯이 7공화국. 아니, 지금 여야가 지금 싸워가지고, 뭐, 지금 개헌도 지금 간신히 한 마당에 뭘 7공화국 지금 개헌을 할 수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래도 그러다 보면 오히려 또 적극적인 타개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2대 국회도 기대하는 게 없다, 바라는 게 없다. 이 얘기로 들려요. 나는 그냥 꿈을 꾸겠다. 네. 그렇죠. 사실 뭐 지금 계속 뭐 거부권 정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막 뭐 조국혁신당도 한동 특검법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특검이 또 이렇게 계속 강대강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21대 국회 후반기와 비슷한 흐름이 전반기 동안은 최소한 전반기 동안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많은 분들 하고 계실 텐데 저희도 비슷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들 8명이 발의한 1호 법안은 과연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지도 나중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국회 개원을 맞아서 1호 법안 어떤 게 발의 예정인지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도서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의정부를 다녀왔는데 의정부 도서관을 살짝 둘러보고 왔거든요. 맞아요. 네, 음악 도서관, 미술 도서관 이렇게 좀 특화된 도서관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나름 좀 인상 깊더라고요. 특히 맞아요. 국인 씨가 아주 매력을 많이 느낀 것 같던데요. 네네. 의정부가 이렇게 도서관에 약간 진심이구나라는 부분들 그리고 워낙 약간 도서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가 없었는데 이 공간에 대해서 얼마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어. 근데 생각보다도 더 인상 깊고 공공이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리고 이런 지역별로
뭔가 잘 만든 도서관들 이런 게 몇 개씩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강원도도 인제인가요? 거기에 또 좋은 도서관이 하나 있다. 네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좀 도서관 투어도 다녀보자 뭐 이런 얘기도 저희가 저희끼리는 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좋은 도서관들의 사례를 보면은 결국 자연스럽게 또 우리 원주의 도서관이 떠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원주 도서관은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최근에 원주에서도 특화 도서관이 생겼잖아요. 그림책 도서관. 네네. 또 가보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네. 비교가 많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또 당일날 또 그러니까요. 이곳에 가가지고 저희가 의정부를 네. 다녀온 당일에 국인 씨는 또 오후에는 또 그림책 도서관까지 가보셨기 때문에 더욱더 좀 비교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은 그런 도서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원주시에 대한 아쉬운 지점을 아마 얘기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주 하는 척에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에서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원주 하는 척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역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도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시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목요일에 인사드린 원주 하는 척 121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재 조우긴이었습니다. 모두 안녕.